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3회 실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신체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2번 화장실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면 좋겠어요. 3번 지금 아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4번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5번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네,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이 맞는 내용입니다. 37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이동할 때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번 두 다리의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무게중심을 높인다. 4번 물건에서 몸을 멀리 한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 5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는 돌리지 않고 발로 방향을 바꾼다. 정답은요? 5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는 돌리지 않고 발로 방향을 바꾼다입니다.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번 같은 경우에 큰 근육을 사용해야 하고요. 2번 보시면 두 다리의 지지면은 넓혀주셔야 되겠죠. 3번에는 무게중심은 낮춰주시는 게 안정된 자세입니다. 4번에 물건에서 몸을 최대한 가까이에 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8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가 정답이고요. 자, 스스로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앉혀드려야 되고요. 항상 상체를 반자위 정도, 45도 정도 높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의 주입이 잘 되는 체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3번에 보시면 빠르게 주입한다 그러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속도는 항상 분당 50ml 이상 되지 않도록 주입하는 거 요거만큼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 보시면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우리는 비위관을 제거하거나 비위관을 삽입하거나 하는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인에게 보고한다가 맞고요. 5번 보시면 주입 후 대상자를 이렇게 잠시 누워있게 하면 비위관 통해서 들어온 영양액이 지금 위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누워 계시면 역류가 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앉아 계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9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알약은 쪼개서 준다. 2번 물약은 용기채에 빨아먹도록 한다. 3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준다. 4번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에 직접 넣어준다. 5번 약물 복용 중 기침을 할 경우 심호흡을 한 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에 직접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서 경구약 복용 돕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손을 심하게 떨어요. 그러면 이 경구약 복용 돕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직접 입에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 모든 알약은 쪼개서 줄 수는 없습니다. 약을 보시면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은 쪼갤 수도 있고 분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알약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2번 물약은 용기채에 빨아 드시면 이게 침이 들어갑니다. 그럼 변질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3번에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에 섞어서 숟가락에 가루약을 넣고 이제 물을 떨어뜨리면 섞이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숟가락으로 잘 못 드시는 경우는 바늘을 제거한 작은 이제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입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약물 복용 중에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0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이 내용은 그림으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방향의 후상방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1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한다. 2번 개인적인 이름으로 모른 척한다. 3번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번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 멍들고 상처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멍들고 상처난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거는 이 학대를 한 이 정황인 거지 사실 학대하는 걸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의심이 되는 상황도 신고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 4번이죠. 42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3번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번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둡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화장실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안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 이런 문턱이 나오면 문턱은 항상 없앤다 이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4번도 보시면 화장실 앞에 화분 놓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화장실 앞에 있는 것은 치워주셔야 하고요. 자, 화장실 조명에 대한 부분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조명은 밝게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3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4번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줍니다. 자, 항문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복부가 여기 배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가 있는데요. 배꼽 바로 아래쪽이 이렇게 해서 방광이 되고 그리고 요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직장이 지나갑니다. 직장이 지나가고 항문으로 배출을 할 때는 직장에 어느 정도 이 변이 차 있을 때 변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배설을 어려워한다 이게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것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항문 주변에 있는 근육들 관략근을 이완시켜주면 배출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략근 이완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은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시면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배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3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눕힌다. 4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기저귀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보통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진 않죠. 이 기저귀 사용할 때는 습하기도 하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조금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바깥면이 보이도록 해서 말아서 버려주셔야 하고요.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죠. 자,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너무 심한 경우는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고 당뇨나 탈수 같은 경우나 간질환이 있을 때 심할 수가 있지만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아주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의 소변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허리를 들 수 없으면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는 없으세요.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를 일단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고, 그리고 윗옷은요. 허리까지 올리시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번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2번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번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가 맞고요. 이때 이제 잠그기 전에 입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시면 냄새도 없어지고 소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잠가주시면 되고, 1번에 보시면 소변 주머니 하루에 한 번 비우면 보통 양이 많으신 경우는 꽉 차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터져요. 홍수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2, 3회 정도 비워주시고요. 더 양이 많이 찼다 그러면 더 자주 비워주셔도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소변 주머니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교환 시기가 있는데 그건 의료인이 정해주게 되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버리게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감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항상 방광보다 낮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소변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으면 이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상에다가 이제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해서 잘 걸어두시면 됩니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1, 2, 3, 4, 5.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네, 그림으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경우 대부분이 5번처럼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내가 양치질을 했을 때 이미 이제 입안에 이 상쾌함이 감돌기 때문에 깨끗하게 양치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4번처럼 이렇게 깊이 위에만 올려 짜시면 안 되고 깊숙이 눌러 짠다. 이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2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3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4번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정답은요?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입니다. 자, 두발 전용 세정제 시험 출제 많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침상에 계신 어르신들 수술하거나 또는 머리를 감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물 없이 쓰는 샴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요. 물이 나오면 땡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정제를 어디에 바를까요? 그러면 손이 아니고 모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모발에 발라서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염이 조금 많이 된 경우는 한 번 더 반복해 주셔도 되고요. 1번에 보시면 세정제를 수건에 묻히는 것이 아니죠. 모발에 묻혀야 되고 물과 세정제, 자, 물 나왔네요. 땡 해주시면 됩니다. 물 나오면 땡. 그래서 물을 사용하면 이거는 X예요.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금지 기억해 주시고요. 3번도 보시면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하면요. 어르신들 머리 다 빠집니다. 자, 그래서 안 되고요. 닦아내 주셔야 되는 걸로 기억해 주세요. 48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2번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번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입니다. 대상자의 발 관리는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죠. 연세 드시면서 발 뒤꿈치 막 갈라지고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감염되기 쉽죠. 상처가 잘 낫지도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1번에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요, 일자로 요거 많이 나왔죠. 일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에 보온을 위해 자, 나일론 양말 안 됩니다. 면 양말 신겨 주셔야 되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아니요. 마사지 해주시면 순환이 잘 되죠. 자, 5번 같은 경우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반드시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내성 발톱 생기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요. 자, 여기 알코올이 나왔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어르신 피부 소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노인 피부 건조하기 때문에 사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욕창 드레싱, 욕창에도 요 알코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입안에 혹은 눈에 점막 요 사용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 세 개 다 X. 출제 많이 됐었습니다. 노인 안 되고요. 왜요? 건조 유발돼요. 욕창 상처가 손상받기 쉽고요. 점막 위축돼 버리고 막 수축돼 버리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세 가지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49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면봉으로 귀 속의 기지를 닦는다. 2번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3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5번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입니다. 코 밖으로 나온 코털 잘라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밖으로 나온 건 잘라도 되는데 안에 있는 거는 자르시면 안 돼요. 네, 잘못하다가 여기 상처 납니다. 네, 아프죠? 자, 1번 보시면 면봉으로 귀 속, 이거 귀 속 나오면 또 땡 합니다. 귀 속이 아니고 귀 입구의 귀지는 닦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아니고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 기억해 주시고요.
4번도 깨끗한 쪽 먼저입니다. 그래서 눈곱이 없는 쪽 먼저 닦아줍니다. 5번에 자, 세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세면하는 거. 그러면 세면하는 순서를 알아야겠네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다시 한번.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그래서 중간중간 빠졌지만 눈, 코, 입, 귀, 목. 여기서는 요 순서로 닦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2번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번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번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요?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순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 즉 티셔츠입니다. 티셔츠나 내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혀드려야 되나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마, 벗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자, 지금 입히는 순서니까 입을 땐 마비된 쪽이네요. 그래서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팔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왜 머리가 들어갔나요? 단추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넣어주셔야 되죠. 항상 머리는 중간에 있다. 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머리가 나왔다.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는 항상 중간. 머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 머리가 들어가면 중간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건강한 팔 입어주시면 됩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나라 다 가입니다.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자동차로 갈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뒷좌석에 탄다. 이 내용을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휠체어가 나왔으면 일단 휠체어는 휠체어의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치.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리고 나면 이제 잠금 장치 나오고 그 다음에 발받침대를 올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자, 휠체어의 위치 선정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나번이 되겠네요.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평행하게 놔주시면 되고 위치가 선정됐죠. 자, 그러면 위치가 선정되면 잠금 장치와 발받침대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야 자동차로 가죠. 자,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이동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마비가 있다, 편마비다 가정을 하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할 때 마비된 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드시 잡아준다, 붙잡아준다.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너무 중요하죠.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야 나머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을 해보시면 아는데 엉덩이 자동차에 시트에 앉힌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깊숙이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2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눕히러 가는 쪽에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가라, 다나, 마입니다.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역시 항상 우리의 위치, 1번이 위치입니다. 어디 서느냐? 그러면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무릎을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죠.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위치는 어디 잡아야 됩니까? 너무 중요하죠. 어깨와 엉덩이,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고 그리고 나면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주셔야 편하게 누워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편한 자세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려면 이제 어깨도 편하게 해주시고 또 옆으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등을 받쳐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계실 수가 있네요. 정답 4번입니다.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2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번 요양보호사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네,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계셔서 위로 올릴 건데 왼쪽이 불편하세요? 그럼 불편한 쪽 체크. 자, 오른쪽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그럼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반드시 불편한 쪽에 위치하셔서 어르신 도와주시면 되는데 한쪽은 침상면을 잡고 다른 한쪽은 엉덩이 아래 대퇴 부분을 잡고 어르신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54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번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2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번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 푸실 때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 뒤에 있는 큰 바퀴가 뒷바퀴, 요 앞에 작은 바퀴, 요게 앞바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르신 앞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네, 큰일 나요. 네, 낙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로 돌려 내려가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네요. 그림 시험을 보시면 편마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자를 항상 체크해 줍니다. 지금 편마비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보행벨트 사용하는 것은 불편한 쪽 뒤, 보행벨트는 허리에. 그래서 지금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왼쪽 뒤 이렇게 찾아주시면 가장 적합한 그림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페인트 도장 상태, 2번 손잡이 마모 정도, 3번 청결 상태, 4번 손잡이 끈 유무, 5번 바닥 끝의 고무 상태. 정답은요? 네, 5번 바닥 끝의 고무 상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지팡이, 여기는 지금 4발 지팡이네요. 한 발 지팡이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죠. 바닥 끝에 고무 상태는요. 이 지팡이 사용할 때는 여기 고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 바닥이 닳지 않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 2번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3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4번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다. 정답은요? 1번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 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기름 얼룩은 어떻게 할까요? 주방용 세제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이 피 묻은 옷은요. 뜨거운 물 하면 응고돼 버리거든요. 찬물로 하고 더운 물로 해주시면 깨끗하게 피가 빠지고요. 4번에 커피 얼룩 묻었네요. 그러면 식초와 주방세제 1:1로 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5번에 옷이 푹 잠기도록 해주시면 비눗물이 다 넘쳐납니다. 집이 완전히 이제 거품으로 도배가 되죠. 자, 그래서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콘센트에서 전기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번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코드를 제거한다. 4번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5번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네, 전기코드 빼다가 감전으로 쓰러졌네요. 자, 이때 이제 전기하고 관련된 거는 전류를 차단하고 구조한다. 이 내용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9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2번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5번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진으로 이제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만약에 흔들린다. 지진으로 흔들려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질 수 있죠. 물건들이. 그래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 꽉 잡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림이 멈췄네요. 그러면 전기가스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합니다. 대피하죠. 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돼요. 네, 엘리베이터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면 갇혀버리죠. 자, 건물 밖으로 이제 나갈 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 막 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운동장으로 나가요. 공원 이런 곳으로 넓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2번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3번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번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이죠.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님의 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분류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죠. 61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번 야간 수면장애, 2번 엉덩이 부위 욕창, 3번 고체온증, 4번 호흡기 점막 건조, 5번 겨드랑이 피부 발진. 정답은요? 4번입니다. 호흡기 점막 건조. 실내 습도가 낮은 경우는 겨울이나 혹은 야간에 습도가 낮아지죠. 적정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걸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죠. 출제됐던 내용이니까요. 적정 습도 40에서 60%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2번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3번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번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번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2번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3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번 전문가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5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정 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정답은요? 3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입니다. 네, 여기서 기록을 왜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3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5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입니다. 자,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일단은 대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주시면 잘 드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번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네,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어르신의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주의를 환기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고향집 가기 전에 빨래 개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2번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3번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지금 이제 치킨은 없는데 치킨 냄새를 맡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공감의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죠. 정답 5번이네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2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야간에 초조한 표정, 또 배회, 여기는 야간 선망하고 배회가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가지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야간 선망인 경우는 밤에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야간 선망은 일단 방을 밝게 해주고요. 따뜻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약간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에 조치는 여기 이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심하게 야간 선망이 좀 심한 경우다 그러면 시설장님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2번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번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5번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은요?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심망상이네요. 저 할머니,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네요. 이런 경우, 반복이 되는 경우는 손수건을 가지고서 자꾸 의심을 하시니까 같은 손수건 사두었다가 대체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번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5번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요?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파괴적인 행동이거든요. 이럴 때 흥분해서 치매 초기 때 이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이고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5번 같이 그만두라, 단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3번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2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석양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키워드는 해질녘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녘, 어두워지면서 뭔가 어르신이 불안해하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면 이건 석양증후군이구나,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만큼은 너무 중요한 것이 대상자가 혼자 놔두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사고를 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뛰어내린다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벗을 해주며, 자, 여기에서는 함께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71번 냇물소리나 새벽 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번 억제력 향상, 2번 공감력 증대, 3번 친해력 확대, 4번 진압력 강화, 5번 계산력 증진.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진압력 강화입니다. 자, 여기서는 냇물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계곡, 산, 이런 위치, 그래서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개념이 진압력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고, 새벽 닭 울음소리, 언제 닭이 우나요? 새벽에요. 네,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들으면서 또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진압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2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입니다. 네, 어르신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궈 주셔야지 이 달리는데 문을 열고 주의력이 산만하셔가지고 아무거나 막 만지고 이러세요. 그래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하니까.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차 안에 있을 때 문 잠궈둔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있으래. 그래도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요양보호사. 1번.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2번.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3번.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것이 안전해요. 4번.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5번. 밖에 나가셔도 되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정답은요? 네, 1번.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공감 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요양보호사도 같이 느끼시고 그 내용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지금 누워 있으래. 나 근데 나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 어르신은 누워 있는 게 이제 답답하니까 나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은 1번 대상자. 문화생활 같은 거 못해. 시간 때울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거지.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함께 재밌는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까요? 1번 운동활동, 2번 소일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사교 오락활동, 5번 자기개발활동. 정답은요? 4번 사교 오락활동입니다. 영화를 보러 지금 사교 오락활동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좀 자세하게 유형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교 오락활동이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자기개발이라고 하면은 뭔가 개발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 읽기, 독서,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이런 것이 자기 개발이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가족 중심 활동인데요. 이거는 가족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가족이 소풍을 같이 간다. 또 가족과 같이 대화한다. 요거 외식 나들이도 가족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 중심 활동이고 종교 참여 활동은 교회, 사찰, 성당 가는 것입니다. 또 운동 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 또 소일 활동은 어떤 어르신이 시간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텃밭 야채 가꾸기나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또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75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2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3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요. 네,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나 전달법은 나의 의견, 나의 의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 4번이죠. 76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번 언어장애, 2번 판단력 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시각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노인성 난청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잘 안 들리시는 거거든요. 이때는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노인성 난청은 어르신이 이제 귀가 이렇게 귓바퀴가 있고 웨이도가 있고요. 여기 고막이 있습니다. 소리를 모아주는 이 귓바퀴에서 소리가 모아져서 안으로 들어가면 고막이 떨리게 되거든요. 이 떨림을 안으로 전달해 줍니다. 여기 이제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뼈가 울림을 이 안에 내이 쪽에 안쪽에 있는 귀 달팽이관이라고 있죠. 여기로 소리를 전달해서 이렇게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소리를 듣게 되는 이 구조인데 한 군데 이상이 있어도 이제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특히나 요 고막이 두꺼워지게 되죠. 그럼 소리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중2에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고막에 염증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이제 중이염이라 해서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고막이 두꺼워지는 거 요 자체가 또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정면에서 시선을 맞추며 밝은 방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77번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대처 방법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5번에는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요렇게 지금 입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침이나 혹은 거품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몸은 이렇게 떨고 있지만, 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이 내용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1번처럼 이렇게 떤다고 해서 억제하거나 2번에 손가락이나 수건을 넣어준다 안 되고 3번에 물을 마신다 더더군다나 안 되고 네, 기도로 흡인되면 질식사 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슴을 눌러준다 아닌 거죠. 자, 정답 5번이네요.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는 경우 2번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3번 못에 발을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번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네, 5번입니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화상을 입었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도 쪽이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종이 일어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숨 못 쉬어서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5번이네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로 다시 시행한다. 4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는 거 맞습니다.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를 부착하고 그리고 심전도 분석을 하거든요. 이때 혹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패드 부착 후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기다립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심장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가슴 압박은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4번도 보시면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네요. 30대 2의 비율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전극 패드는 항상 오른쪽 빗장뼈를 먼저 우리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빗장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른쪽 빗장뼈와 왼쪽 가슴 아래 겨드랑이 중간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분석 중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반드시 손을 떼주셔야 하고요. 1번처럼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아니고 자,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자, 2번은요. 전기 충격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으면 감전된다. 네, 감전, 네, 무섭죠. 네,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자, 3번 같은 경우 심장 리듬은 2분 간격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5번에 보시면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적용한다. 네, 어떤 단계에 있던지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 심장 충격기거든요. 네, 바로 적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3회 실기 영역 풀어봤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TV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